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 저는 앵커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AI는 인간의 산물, 헌법 같은 AI 윤리 원칙 세워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월 24일에 조선일보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를 개최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IBM의 AI 윤리 부분 글로벌 총책임자들이 AI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 윤리 부분에 대한 재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 같이 말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해외부터 국내까지 여러 기업 단체에서 다양한 준칙,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AI 윤리와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있어 왔고 어떤 규범들이 얼마나 마련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를 저와 함께 소개해 주실 패널분, 저희 과학관 SE분이시기도 하고 AI 컴퓨터 기술 분야 전문가인 박미애 선생님이신데 지금 선생님께서 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자문위원으로 또 계셔서 오늘 이 기사랑 정말 찰떡인 분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애입니다. 과천과학관에 과학교육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는 작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다른 기술들은 사실 윤리 문제를 크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AI 기술만큼은 왜 이렇게 윤리 문제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 AI 기술은 인간이 하는 영역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게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판단들 있잖아요. 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라던가 이 상황에서 핸들을 꺾을 것이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다 의사결정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계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고 싶은 게 AI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람의 의사결정 차원을 어떤 기계나 그 제품으로서 하고자 하다 보니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문제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편향성이에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나오는 편향된 결과. 뭐 젠더 문제라던가 뭐 혐오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 AI 면접관 있잖아요. AI 면접관도 그런 문제를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AI 면접관이 실제로 채용 면접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옳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큰 위험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게 오류예요. 이거는 어떤 코딩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오류인 거죠. 옛날 내연 자동차는 그런 게 없지만 그 MCU라고 그래가지고 전자 엔진을 가진 자동차들이 급발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 인공지능 OS가 탑재된 자동차를 탈 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쨌든 없죠. 기계니까. 그리고 개발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완전한 단계는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악용이에요. 모든 기술이나 어떤 도구들이 다 악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으나 마찬가지 차원에서 인공지능은 악용되었을 때 그 피해의 규모나 영향력이 기존의 과학 기술과는 다른 차원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AI에서 킬러 로봇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군부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때 아이언맨에서 나오던 그런 거죠. 로봇이죠 결국. 말 그대로 킬러 사람을 죽이는 로봇이에요. 이게 제작된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도 실제 인류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없어져야 하지만 무기도 사실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도 만들고 있으니까 왜 이걸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보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주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기업 차원,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어떤 평화협정처럼 그런 것이 핵무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실 기술 발전이 국가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2016년도에
아실로마 AI 원칙이라는 거를 이게 책정을 거의 했거든요. 처음 나온 걸로 보면 되나요? 예, 처음인데 그 아실로마라는 그 지역이죠. 지역에서 미래생명연구소라는 연구소예요. FLI라고 2016년에 계속 시작을 준비를 해서 2017년 1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비영리 민간 기관이고요. 네, 23개 항목으로 총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고요. 결국 이 내용을 좀 압축을 해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투명성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이라 했는데 IBM에서도 또 3대 AI 개발 준칙이라서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신뢰 가능한 AI, 신뢰성. 믿을 만한.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정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국방부, 미 국방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미국 국방성은 5가지 원칙을 채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이건 2020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역량을 많이 기술을 적용을 하거든요. 해서 무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로 2019년도에 했는데 인간성을 위한 AI.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제 이런 식으로 AI 기술이 좀 발전한 기술 발전국 위주로 좀 보면은 공통점은 프라이버시나 안전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고요. 인간 존엄성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나 안전, 책임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책임. 이게 되게 국가관이 드러나네요. 여기서. 드러나죠. 네, 공동 책임. 그다음에 함께 누리자. 사회주의 성향. 함께 누리자. 네, 이런 거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준칙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한 2마디로 딱 줄여보면 신뢰, 그다음에 믿을만한가. 네,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이제 앞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OECD에서도 2019년 6월에 AI 윤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OECD 국가만 참여한 게 아니라 OECD에서 발표를 하지만 거기에 나도 참여할래 해가지고 그 주위 모든 나라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비회원국까지 오케이 나도 찬성 이렇게 해서 발표한 그 AI 정말 준칙이 많이 나왔었네요.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도 AI 윤리, 교황청에 되게 낯서네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랑 종교단체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AI라는 부분이 인간의 대신하니까. 그렇죠. 인간의 의사결정 영역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구나. 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종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I가? 혹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거기 윤리준칙?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AI 윤리를 위한 로마콜. 원어로 하면 Rome Call for AI Ethics라고 해서 이제 AI 윤리 백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서 쓰는데 2020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약간 이게 그쪽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 번역하면서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사악한 AI를 방지한다. 되게 이런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이네요. 네. 하지만 AI의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중심으로 잡았고 이렇게 되게 다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그렇죠. 도덕책 같은.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이제 윤리 서적 같은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투명성이라던가 신뢰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AI 준칙에는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거는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좀 내용들이 있나요? 여러 기관이나 또는 업체에서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윤리준칙을 만들었다. 그럼 방송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생각해보면 사실 사용자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용자 위주로 사용자가 피해를 막기 위한 그렇게 간다던가 네이버에서도 AI 윤리준칙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표했는데 그 첫 줄이 이거예요. 네이버는 첨단의 AI 기술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라는 그 기관에서 정체성이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쭉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국민들에 해당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기업 차원에서는 자기네 기업에 어쨌든 적합한 조금은 내용들로 발표들을 하고 있다. 지금 요 내용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국내에서도 작년 12월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 기준을 그 과기정통부에서 네.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네, 2019년도 초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논의가. 거의 2년이 걸렸네요. 네, 거의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논의를 해 오다가 작년 11월 달에 안을 안이 나오고 그거 수정 보완해서 12월 23일 날 최종안이 발표가 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차원의 AI 윤리라는 기준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처음이고 유일하게. 일단 서문이 있고요. 서문에서는 이 윤리 준칙에 왜 필요한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3대 기본 원칙 그 아래에 10대 핵심 요건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 뭐 단어들만 잠깐 소개하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어때요? 아까 로마 교황청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다르진 않죠? 않네요. 예. 다들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것들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안 그래도 질의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무 큰 얘기만 하고 네, 있다. 너무 기술적인 어떤 이런 거는 왜 없고 뭔가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맞습니다. 없어서 네, 구체적인 게 왜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거예요. 이 윤리 기준을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규제가 아니거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금지하고 기술적으로 이건 안 되고 그런 규제가 기준이 아니고 그런 기술을 만들고 갈 때 방향 어떤 사상 이런 거를 잡아주는 지금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AI 윤리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 이 공청회 할 때도 몇몇 과학자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AI 윤리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아직도 먼 얘기인데 벌써 이런 윤리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AI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促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마련이 돼야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적어도 같이 가든지. 왜냐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AI 인공지능 제품을 쓰는 사용자일 때 네네네. 이 제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파는 기업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제품이면 내가 사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 윤리 준칙이 기술의 신뢰성을 더 높여줄 거다. 당연하죠.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뭐 이루다 같은. 네, 맞아요. 그 기술이 굉장히 촉망을 받았어요. 집중도 받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 회사가 실제로도 되게 유망한 회사로. 스캐터랩에 가진 기술이 그 챗봇, 인공지능 챗봇이 어떤 인간의 대화를 굉장히 리얼하게 처음에 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진짜 인공지능 맞아? 이거 사람 사람이랑 아니야? 너무 똑같이. 그렇죠. 사람이 하는 말투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용자들한테 신선하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리 준칙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챗봇이 그걸 학습을 하는 거는 알고리즘대로 잘 학습을 한 거예요. 데이터도 그런 데이터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비스 단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데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학습이 잘못됐다 또는 AI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측 가능한 결과였네요, 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수롭지 않게 한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죠. 수밖에 없었다. 개발은 잘했으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문을 닫았네요. 문을 닫았어요. 3월 16일자로인가 투자금 다 회수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안이 좀 선제적으로 마련이 됐었으면 발전을 더 했을 수 있었을.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이 기준안은요. 이제 앞으로 각
분야별 네. 이제 기술 개발 시에 뭐, 필요한 것. 네, 필요한 기준들. 뭐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사안 방안들, 항목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첫 스텝으로 거의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기준으로 이걸 마련을 했고 네. 추후에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다. 네, 그래서 아. 모든 이제 파트가 나눠지겠죠. 가서 이제 자율주행 분야,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분야, 네. 또 뭐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천 방안 나오겠네요. 마련을 하겠다. 그날을 기다리며 좋은 또 기준들이 네, 나오기를 기준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AI 윤리에 대해서 정말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박미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AI 윤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AI 기술을 만나는 날이 그날을 왔습니다. 기다리며. 네, 다음번에 다음 재밌는 썰로 돌아오도록 감사합니다. HCL이다 CaCO3다 2HCaCO3는 CaCl2CO2H2다 나는 페리야 그 사람 반응하면